주말에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서 제가 그 친구를 좀 방문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마 주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드시고 힘들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서재영 대표님을 참 존경하거든요. 서재영 대표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살아남아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살아남으시면 반드시 기회가 있고요. 주식을 하셨던 분은 로스가 굉장히 많고, 또 채권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막 가격 급등하다 보니까 양쪽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런 건데, 그냥 조금은 냉철하게 어떤 현재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안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 좀 원론적 얘기지만은 첫 번째 건강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기업에 접근하자. 세 번째 자산 배분. 주식만 갖고 있던 분은 채권 가져가고, 채권만 있는 분은 좀 주식 좀 장이 안정화되면 그 안정화된 틈에, 예를 들면 지금 비가 막 오고 있잖아요. 좀 햇볕이 들면은 그때 우리가 긴 그림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좀 판단하시고, 가능한 여러분들 좀 자산 배분에, 주식과 채권 자산 배분을 해서 접근하면 좋겠고, 지난 2, 3년간은 우리가 개별 종목 단위로 많이 보셔도 충분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전개되는 거는 매크로, 그러니까 매크로에 꼭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매크로가 채권 투자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식 하신 분들도 지금부터는 매크로 스터디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주식과 채권 모두의 향후의 향배는 미국 노동시장이 방향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밤에 또 큰 이벤트가 발생을 했죠. 실업률이 4.1에서 4.3으로 오르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고, 또 채권 금리는 급락, 즉 채권 가격은 굉장히 크게 폭등을 했고, 그거를 이어받아서 주말 지나서 오늘 아시아 시장, 일본과 한국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급락을 좀 했죠. 그리고 지금은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도 너무 패닉에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면 채권 하시는 분은 너무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떤 그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큰 그림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의 어떤 강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격적으로 채권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건 맞지만은, 우리가 조금은 더 와이즈하게 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단순하게 장기채 투자하는 해서 또 잘못하시면 초기에 또 생각보다 시장이 달리가서 또 어려움을 겪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좀 다시 제가 긴급하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요번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Employment Situation Report, 즉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금리가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금리 급락, 그러니까 채권 가격 폭등, 그리고 주식시장 폭락, 이런 형태가 갔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과 채권의 어떤 클루, 출발점을 우리가 노동시장으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노동시장이 실업률이 4.1에서 4.3이 되면서,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토요일 아침에 급하게 미국의 그 노동시장 분석 자료를 한 게 있으니까 꼭 한번 못 보신 분은 보십시오. 근데 그때 4.1에서 4.3이 되면서 많은 이제 투자 시장에서 주목하는 샴 룰이 터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업률이 지금 4.1에서 4.3이 됐는데, 만약에 실업률이 다음 달 4.4, 4.5 이렇게 5% 향으로 쭉 간다고 하면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주식 지금이라도 다 로스컷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동영상 말씀드렸지만은 요번 4.1에서 4.5 올라가는 게 어떤 단기적 요인들이 좀 상당 부분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허리케인 부분이라든지 노동시장 참여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하면 아마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실업률이 조금 더
조금은 안정화될 것 같아요. 4.2, 4.1로 다시 리버스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금리가 약간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주식은 좀 다시 리바운드가 다시 안정화될 텐데,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그림은 저는 다시 실업률이 중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즉, 단순하게 일직선상으로 실업률이 쭉 올라갈 것은 않고 약간의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칠고서 움직일 거고, 마찬가지로 채권 금리도 일직선상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렇게 움직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채권 가격 급등 이럴 때 그냥 잘못 잡으면은 오히려 살짝 손을 벨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요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칼을 어떻게 쥐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실업률 부분을 했을 때 현재 시장이 채권 시장 좀 과도하게 반영을 한 것 같고, 주식 시장도 좀 과도하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글쎄요, 참 쉽지 않은 전망이지만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기 때문에, 과도한 측면이라는 건 결국은 일정 부분 되돌림으로 갈 여지가 있을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 모두 다 좀 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제가 영어로 mandatory입니다. 이제 채권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채권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셔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심플하게 장기 채권 사면 무조건 앞으로 금리 떨어질 거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죠. 즉, 큰 그림에서는 이제 채권이 반드시 필요한 장인데, 조금은 이제 좀 현명하고도 전략을 가지고 채권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즉,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다 보면 또 들어가자마자 또 시장이 반대로 금리가 좀 또 떠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그림에서는 채권장이 오고 또 채권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너무 쉽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조금은 신중하면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주식장이 왔어요. 그럼 주식장에 오면은 우리가 아무 종목에 투자하면 되나요? 아니죠. 즉, 상대적으로 종목 셀렉션도 잘해야 되고, 또 시장별로 리밸런스도 잘해야 우리가 주식장 상승장에서 좋은 수익 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채권 상승장에 저는 큰 그림에 돌입했다 하지만은 단순하게 장기채, 에브리바디가 아는 장기채 그냥 확 질러서 하면 먹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강세장으로 이제 큰 그림에 진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또 약세로 갈 수도 있고 또 달리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얘기의 어떤 결론? 주식이 급락하는 거의 결론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개별 종목의 어닝이라든지 개별 종목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것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매크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그렇게 장이 빠졌다고 했고, 주말을 거치면서 더더욱더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이 빠지는 원인이 결국은 매크로 이슈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좀 출발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국서가 매크로가 크게 흔들리잖아요. 매크로가 크게 흔들린다기보다도 매크로가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크게 내려가게 되고, 국채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것과 동시에 주식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매크로가 크게 우려감이 생기면은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게다가 오늘 아시아 시장은 더 많이 깨졌죠. 특히나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 10% 전으로 급락을 했는데, 저도 코로나를 제외하고 이렇게 많이 깨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깨졌습니다. 저도 이 업계에 거의 한 30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터진 거는 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죠. 결국 이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옌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스타팅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매크로거든요. 미국의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 노동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금리가 많이 내려야 될 것 같으면은 결국은 그동안 옌캐리 트레이드의 버팀목이 뭐냐면은 예너와 약세였는데, 예너와 약세의 어떤 기본 로직이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면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 즉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 일본 금리 인상과 미국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 금리 갭이 줄게 되고, 금리 갭이 줄게 되면은 예나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리버스가 되고, 예나 강세로 리버스가 되면은 옌 캐리 트레이드 했던 사람들이 영어로 쇼 커버링이 부릅니다. 쇼 커버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나 약세를 베팅했던 사람들이 그 로스를, 얘나 강세라고 하면 로스를 막기 위해서 현물 예너를 사려야 되고, 현물 예너를 사들이면 얘나 강세가 더 트리거가 돼서 더 강세로 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복잡하게 움직였지만은 뭐 사실은 저희는 미리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런 불구하고 좀 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또한 출발점 뭐냐면은 미국의 노동시장 매크로가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저는 이렇게 풀어내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채권시장이 금리가 급락해서 채권가격이 급등했는데, 이 모든 주식과 채권 모두의 향후의 향배는 미국 노동시장이 방향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